이 파란색 선, 이 WTI 기준 원유 가격에 원유의 시각적 방향성을 녹색의 비행기 궤도로 나타내게 됐어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을 보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은 이 붉은색 이제 선이 경유지예요, 얘가. 경유지에 도착을 했어요. 경유지라는 의미는 이 원유 가격의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동기를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 1차로 이제 경유지에 향하게 되고 경유지에서 일정 기간 이제 조종을 받은 다음에 최종 목적지로 가게 돼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이 됐을 때는 이미 원유 가격이 이 경유지를 넘어서 성숙기까지 진입한 이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쇠퇴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의 GDP 전년 대비 증가율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원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물가 상승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임금이 높아지게 되지만 임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얘가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앞에서 살펴본 글로벌 복합 불황, 원래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발생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현재가 과연 이 1970년대와 같이 원유 가격의 비행기 궤도가 현재와 동일할까를 살펴보면 돼요. 근데 현재를 보게 되면요, 이 붉은색 경유지 밑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1970년대는 이 성숙기에 위치하고 있던 중인데 현재는 이 성장기에 위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이제 데이터도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GDP가 급격하게 침체되는 현상은 원유 가격이 쇠퇴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미국의 GDP가 감소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원유 가격이 높아진 이 현상이 물가가 크게 이제 상승이 되고 얘가 이제 경제 둔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수준이 파란색 선인 원유 가격이 쇠퇴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부터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현재는 쇠퇴기에 전혀 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현재와 비슷한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 1991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걸프 전쟁 시기 경유지 밑에 존재하고 있고 2003년 3월부터 4월 이라크 전쟁 시기 경유지 밑에 위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현재는 이 앞선 뉴스 재료에서 말한 것처럼 글로벌 복합 불황 또는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원유 가격의 이 위치다. 그래서 비교를 굳이 하게 된다면 이라크 전쟁 때나 걸프 전쟁 때를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먼저 이제 걸프 전쟁이 발생됐었던 시기를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은 목적지인 쇠퇴기에 도착을 한 다음에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 귀향을 하던 과정 속에서 걸프 전쟁이 발생이 됐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직전까지는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지만 전쟁이 발생된 이후에는 오히려 원유 가격이 낮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 시기를 보게 되면 걸프 전쟁과는 다르게 원유 가격이 이제 출발지인 태동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태동기를 이륙하게 되면 쇠퇴기까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 시기에는 이라크 전쟁이 발생된 이후에 이제 원유 가격이 쇠퇴기까지 들어가게 됐고 원유 가격이 쇠퇴기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GDP가 급격하게 이제 침체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떠한 위치에 와 있냐면 이 쇠퇴기에 도착한 이후에 새로운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태동기에서 지금은 경유지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1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경유지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유 가격이 높아져 봤자 쇠퇴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경유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제 일정 기간 하락을 만들고 난 뒤에서야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GDP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와 같이 급격히 침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앞서서 이제 뉴스 재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복합 불황이라는 그러한 시기는 1970년대 미국의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물가는 높아지지만 경기가 침체를 나타냈었던 이러한 시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기의 조건은 파란색의 원유 가격이 이 쇠퇴기에 들어와 있을 이러한 조건을 의미를 한다. 그러나 현재 원유의
가격 위치는 이 쇠퇴기에 들어와 있지가 않고 오히려 평균 상승 속도 밑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이 발생된 다음에 미국의 GDP가 오히려 상승이 됐어요.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온갖 이제 공포적인 뉴스 보도가 전달이 되게 되고 주가도 출렁출렁 막 움직이게 되면서 공포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나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이제 개전을 하게 되면 그 시점서부터 주가도 상승하게 되고 미국 경기도 회복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베트남 전쟁이 됐건, 걸프 전쟁이 됐건, 이라크 전쟁이 됐건, 미국이 됐건, 다른 나라가 됐건,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나라의 시중 유동성은 증가되게 됩니다.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중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앞서 살펴봤었던 미국의 GDP가 중동 전쟁 개전 이후에 상승하는 현상이 이렇게 진행이 돼 왔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정유시설 폭격으로 국제 유가가 이제 상승한 것은 지금 국제 유가의 비행기 궤동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에 쇠퇴기에 와 있지가 않아요. 이거에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이 언제라도 지금 사우디 정유시설을 폭격한 배후로 이란을 주목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과 이란은 지속적으로 이제 군사적 대립을 지금 중동 지역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은 이제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항공모함도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이제 사우디 정유시설 폭격으로 미국이 다시 과거와 같이 이란과의 이제 전쟁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중동 쪽에서 전쟁이 개전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지만 막상 개전을 하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이와 같이 미국의 GDP가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세계 경제 호경기 초반에 미국은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중동에서 꼭 전쟁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이번 호경기 기간에도 이란과 이제 전쟁이 진행되게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그동안 감소하던 미달러 유동성은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종료로 다시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될 것인데, 이것이 좀 더 급격하게 증가될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파괴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은 오히려 국제 경제가 불황에 다가오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은 미달러 유동성을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조건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국제 유가는 1970년대 말과 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시각 자료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준비된 내용이고 결론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폭격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은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국제 유가가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야기할 정도의 그러한 상승세를 만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글로벌 복합 불황이라는 저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1이 다가옴에 따라서 하방의 변동성을 만든 소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